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너네가 심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상급정부, 시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또 2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도에도 못 맡기겠다.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광역은 300억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 의뢰를 해서 중앙이 이건 너가 해도 좋다. 이런 이 심사 결과가 이제 내려와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우리 지역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그 지역이 결정을 못하고 상급정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급정부가 결정할 때 흔히들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거죠. 지역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심사에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의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많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에 있어서 무상급식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했던 거죠. 이때 3분의 1이 기본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개표를 못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게 개표도 못하고 예산이 그때 아마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무력화가 된 거죠. 그래서 주민투표 제도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에 좋은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개표 요건으로서의 3분의 1을 하는 게 독소 조항이 되어져서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도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투표에 불참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현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못하게 해야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지방자치법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참여제도에 관련하여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전에 지방자치법은 단체들, 지방자치의 단체들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걸 위하여서 자치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목적 규정에 주민 참여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법 조문에 있어서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제도나 좀 더 나은 제도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17조에 보면 주민 참여권이 강화가 되어져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19조에 보면 주민조례 발안제라고 도입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회에다가 직접 주민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개폐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들어간 거죠. 그전에는 이것이 의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개폐를 청구하도록 했던 거죠. 또 하나 21조에 보면 주민감사 청구를 이렇게 할 때 그 인원들을 하향 조정을 했다. 예를 들면 시도 같은 경우는 300명,
그다음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에는 150명이라고 해서 300명만 주민들이 연설을 받거나 혹은 요즘은 온라인 모바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청구권의 이런 기준 연령들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든지 그다음에 감사 청구를 할 때에 있어서 사무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3년 이내로 좀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구 방식도 시행령 13조에 보면 연서 방식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청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4조에 보면 자치단체 기관 구성까지도 현재는 대립형으로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주권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정부 구성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에서 도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직접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참여 제도 관련이 되는 건데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비참여도 있고 그 다음에 명목적 참여도 있고 실질적 참여도 있는데 주민이 사실은 이런 제도들은 직접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지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민 권력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존의 권력 관계들을 재편하기도 하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주민들이 가지게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제가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주시 조천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천읍의 주민자치회는 그 회의 회원은 누구냐면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들 중에서 대표를 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 제도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마치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 업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행정 업무는 읍면동에서 행정 업무를 하신 이렇게 전업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바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한다면은 사실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당장 스위스처럼 주민자치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주민자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3,501개의 읍면동이 정말로 다양성, 특성을 극대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우리도 스위스나 미국의 주민총회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민 참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보 습득입니다. 이 도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신뢰, 자치, 참여.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자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주정 시대에도 이렇게 신을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 공화정 시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민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100% 공유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지, 사실 그동안 잘 안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그 설득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참여 과정,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통제에 의해서 지방정부를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 이런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규모 비율이 8대2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야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자치단체를 줄 세우고 길들이게 한다라는 비판 역시 여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 교통 부분의 대규모 SOC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상당한 양의 국고보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할 상황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자치, 자치결정권과 책임성, 연대와 협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에 발한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했고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1단계 재정분권으로 8조 5천억, 2단계 재정분권으로 5조 3천억, 연간 약 13조 8천억 규모의 지방재정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확충된 것입니다.